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쌤입니다. 이번 24학년도 시험 본다고 수능 시험 본다고 정말로 많이 고생했어요. 좀 잘 풀리는 문제들도 있었을 거고요. 이제 어떤 문제들은 조금 고생스러운 그런 문항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쌤이랑 어떤 문항들이 어떤 뉘앙스였고 또 어떤 의도였었는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1번부터 문제 같이 볼게요. 1번 문제는 수월했죠. 바로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나트륨과 NaCl의 결정 구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나트륨의 단위세포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봤더니 꼭지점에 입자들이 있고 정 가운데 입자가 하나 더 있는 채심입방 구조였고, 자, 그럼 채심입방 구조라고 하면 단위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수는 2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8분의 1씩 8개, 그리고 정 가운데 하나. 이건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니은, NaCl은 이라고 하는 거 물어보고 있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인 배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온 결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사실 1번을 보자마자 잘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화합물 가나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역시 우리가 기출문제와 또는 수특 수원에서 많이 보았던 바로 그 물질들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역시 어렵지 않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체 상태에서 가 분자 사이에는 무슨 결합이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가라고 하는 애들을 보면 수소가 산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애가 보이고요. 그렇다면 얘가 또 다른 분자의 산소와 수소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소 결합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존재하는 화합물은 모두 세 가지이다. 그치?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게 다 작용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답은 5번이요. 역시 기본적인 문항이었어요. 자, 그래서 2번까지도 그냥 쓱 넘어가 줄 수 있을 것 같고, 3번으로 왔습니다. 3번도 화학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가 나타났죠. 다음은 구리와 철을 전극으로 사용한 화학전지와 전지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 이동 방향을 나타냈습니다. 전자 이동 방향을 보면 철에서 나와서 구리로 슝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전지에서 전자가 뿅뿅뿅 나오고 있습니다를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고요. 자, 전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를 플러스 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구리 전극은 플러스 극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리 전극의 질량은 감소합니까? 아니요. 네, 오히려 질량이 증가해야 될 거야. 왜? 전자가 들어왔으니까 그 전자를 구리 이온이 가서 받아주자, 석출되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니은은 땡이에요. 그럼 이제 디귿.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철에서부터 전자가 나와서 구리 쪽으로 넘어가네, 전자가 나오네, 산화가 잘 되네, 이온화 경향이 좋네, 더 크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 기억과 디귿 답은 3번입니다. 물론 쌤은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다 하나하나 설명을 했지만 우리 쌤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역시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바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다음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입니다. 라고 해서 A에 대한 1차 반응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는 온도 T에서 3개의 강철 용기에 A를 각각 넣고 반응시킨 실험 가나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가와 나를 비교를 해볼게요. 촉매는 둘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조건은 그대로인데 A만 농도를 3배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반응 속도가 3배가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반응 속도 상수라고 하는 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반응 속도 상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우리가 크게 2가지를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 온도라고 하는 거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촉매라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둘 다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문제에서도 단 초기 농도와 촉매의 첨가를 제외한 반응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온도도 일정하다.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 K라고 하는 값들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얘가 아니더라도 농도가 3배인데 똑같이 속도도 3배가 됐다면 얘네들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달을 봐야 되는데요. 가랑 비교를 해볼게요.
농도가 2배가 됐어요. 자, 근데 속도는 3배가 됐나요? 이때 무엇을 추가를 해줬다고? 촉매를 추가해줬다고. 그럼 이 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이기 때문에 정촉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정촉매이고 K1과 K2가 서로 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5번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5번도 우리가 증기압력 곡선과 관련돼서 자주 보고 있는 자료의 형태였을 거예요. 이제 가열 곡선까지 나와서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였는데, 그림 가는 X와 Y의 증기압력 곡선, 오케이. 나는 외부 압력 1 ATM에서 같은 양의 X, Y를 각각 가열할 때 간 열량에 따른 온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X, Y 중에 하나야,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 외부 압력이 일정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 이 구간은 이 두 물질의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외부 압력이 1기압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1기압이라는 걸 그대로 따라서 와본다면 X가 Y보다도 끓는 점이 더 낮은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끓는 점이 더 낮습니다. 얘가 X고요. 끓는 점이 더 높아요. 네, 여기가 Y입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사실은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더라도 증기압력이 더 크네, 분자 간의 힘이 더 약하네, 끓는 점 낮네, 이렇게 해서 바로 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체크해 볼게요. 기억, T1 도시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은 X가 Y보다 크다. 우리 방금 얘기하고 왔네? 증기압력이 크다라는 거는 분자 간의 힘이 약해서 증발이 잘 된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은 X가 Y보다도 더 작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T2 그리고 1기압에서 Y 안정환상은 액체이다. Y라고 하는 애들을 보면 끓는 점이 T3야. T2라고 하는 지점은요, 아직 끓는 점에 도달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럼 이 물체는 당연히 액체로 존재해야지. 그래서 니은은 띵동댕. 자, 디귿 볼게요. T3에서 Y의 증기압력은 1atm보다 작다. 얘들아, T3가 뭐라고? 끓는 점이라고. 그럼 끓는 점이라고 하면 물질의 증기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같아져야 되고, 외부의 압력이 1기압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네, 증기압력이 1기압입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는요, 니은 하나,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쭉쭉쭉 기분 기념 탕탕탕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문항이었어요. 네,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되게 쌤은 고마웠어. 왜냐하면 이런 반응 엔탈피 계산을 할 때 정말로 숫자들을 막 계산을 해야 된다. 막 자칙 연산, 4자릿수, 3자릿수 이렇게 하게 되면 갑자기 이거 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긴장이 생기는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우리가 충분히 잘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문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로부터 구할 수 있는 X는 이었고요. 요 세 개의 열화학 반응식을 이용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네 번째 열화학 반응식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일단은 C2H5OH 기체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얘네들을 뒤집어주면 되죠. 뒤집어서 이 두 열화학 반응식을 더해주게 된다면 리퀴드라고 하는 애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뒤집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더해줄게요. 그럼 A-42가 되겠지.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게 H2O도 기체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둘만 더하면 H2O가 아직 리퀴드의 형태로 남아 있었으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열화학 반응식을 그대로 더해주면 리퀴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기체만 남겠네. 그래서 더합니다. 44. 그럼 결과적으로는 X는 A 플러스 2입니다. 답은 4번이요. 이렇게 해서 6번도 수월하게 넘어갔어요.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7번 보겠습니다. 7번도 이거 수특수원에서 정말로 많이 봐왔던 그런 문항이었어요.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탐구 과정, 그림과 같이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하고 전원장치에 전원을 연결을 해서 이제 변화를 관측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역전극에서 은이 석출이 되었대요. 이번에는 AgNO3 수용액 대신 1몰롱도 황산 구리 수용액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실험을 반복했더니 이번에는 구리가 석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플러스 극에서 금속이 석출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이쪽으로 뭐가 뿅뿅뿅
그치. 전자가 뿅뿅뿅 공급되고 있다. 그래서 그 전자를 금속 양이온들이 받아서 석출이 되겠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땡은 플러스 전극입니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니은 보겠습니다. 나의 기억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여기서 구리가 석출된다니까. 이가 양이온에 구리가 있었는데요. 얘네들이 전자를 받아서 석출이 됐습니다. 네, 맞는 보기인 거지. 디귿 볼게요. 금속 1몰이 석출될 때 금속 이온이 얻는 전자의 양은인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반응식을 보면 구리라고 하는 애들은 1몰 석출할 때 전자가 2몰 필요할 거야. 그런데 은이라고 하는 애들을 생각을 해보면 은은 1가 양이온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자 하나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애들이었고요. 그러면 은 1몰 석출됐다라는 건 전자도 1몰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니은만 맞는 보기였고요. 답은 1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 그냥 수월하게 넘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8번으로 갔는데 8번에서 바로 좀 계산 좀 해볼래? 어렵지 않은 계산이지만 이제 슬슬 농도와 이런 정보들, 이런 관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 라고 하는 문항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8번 볼게요. 표는 A 수용에 가 나의 퍼센트 농도에 따른 증압력 내림 자료이다. 우리 증압력은 T1, T2에서 각각 81 그리고 118mm HG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압력 내림이다 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어떤 식이 떠올랐어야 되냐면 증압력 내림은 용질의 몰 분율에 용매의 증압력을 곱해서 나타내자 였어요. 근데 용매의 증압력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용질의 몰 분율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 퍼센트 농도로서 정보가 제시가 된 거죠. 그럼 한번 찾아보자. 4%라는 건 용질이 4g 있을 때 용매는 96g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용질과 용매는 1대 24의 비율로 질량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몰 분율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몰수로 바꿔줘야겠지.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눌 겁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비례의 관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분자량도요 비례하는 값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정보를 보면 물은 분자량이 18이고요. A는 화학식량이 60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분자량 비가 3대 10이야. 그러면 여기를 3대 10으로 나눠주자고. 그럼 어떻게 돼? 0.1대 8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용질의 몰 분율이 어떻게 되냐면 81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용매의 증기압력 됐다. 그래서 1이 A로 표현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3이 돼야 되겠네요. 나에서 용매의 증기압력이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118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118. 그럼 여기서 용질의 몰 분율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18분의 3이 돼야 돼. 여기까지는 됐지? 자, 그러면 다시 용질의 몰 분율을 퍼센트 농도로 바꿔볼 거야. 쌤은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몰수비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용질이 3만큼 있을 때 용매가 115만큼 있어. 됐지? 몰수. 자, 그런데 이거를 질량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분자량을 곱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분자량은 아까 10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10 곱해주고 3 곱해줘요. 약분되고 약분되겠죠. 그리고 5로 약분될 것 같아요. 2, 23. 그럼 결국 2대 23의 비율로 존재한다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질량비가 2대 23이에요. 전체 용액의 질량을 25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중에서 용질은 몇 그램 있는 거라고? 2g 있는 거라고. 그럼 용액이 100g 있다라고 하면 용질은 몇 그램 있는 거야? 8g 있는 거지. 그게 뭐야? 그게 퍼센트 농도예요.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여러분이 그냥 이 비례식의 관계들, 그 비율이라고 하는 관계를 잘 활용을 한다면 사실 그냥 81과 118, 이 두 숫자만 보면 어랏?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기는 한데 막상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간단하게 잘 정리가 되는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8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자. 8번에 비해서 9번은 조금 더 마음이 편했던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올해 평가원 기출문항에서 나왔던 문항들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그림은 25도시 1A팀에서 세 가지 물질의 생성 엔탈피를 제시한 거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 자료로부터 구한 CH 결합 에너지는 4분의 X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CH4로부터 수소와 탄소 원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분자 1몰당 결합이 4몰 존재하니까 지금처럼 그 결합을 모두 다 끊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해요? X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결합 에너지. 자, 그러면 델타 H를 계산을 할 때는 생생, 반생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가봅시다.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인데 4몰 하기로 했으니까 플러스 4B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A 해주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B 플러스 C 해서 답은 1번. 그래서 9번은 그냥 뭐 수월하게 큰 어려움 없이 잘 해결했을 겁니다.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문제가 은근히 실수들을 좀 했던 문제였나 봐. 그래서 쌤이랑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다음은 A로부터 B가 그리고 C로부터 D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입니다. K와 EK는 반응 속도 상수야 라고 주어져 있고요. 반응식 주어져 있고, 자 이제 표 볼게요. 실험가는 V리터 강철 용기 A를, 나는 V리터 강철 용기 C를 넣고 온도 T에서 반응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부피도 같으니까요. 부피도 같으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간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 상수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와 C의 몰수에 비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부피가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편의상 지금 가에서 0에 존재하고 있는 0에서 이 반응 속도 8이 바로 A의 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처음에 우리가 A를 8만큼 넣어줬던 거야. 이 T가 지났더니 반응 속도가 2가 됐다라는 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A의 양이 2가 됐습니다라는 거죠. 그럼 반감기가 2번 지난 상황이다.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게 판단이 돼요. 이제 나를 가야 되는데, 일단 나를 봐봐. 반응 속도가 2배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반응 속도 상수가 2배네?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 또는 C의 양은 어때야 된다는 소리야? 같아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 용기 안에, 나라고 하는 용기 안에 C는 처음에 8만큼 있었던 겁니다. 됐나요? 이때 반응 속도가 4분의 1이 됐다라는 건 반감기가 2번 지났다라는 거예요. 반감기가 2번 지났는데 T만큼 시간이 걸리네? 그럼 다시 T에서 2T로 갈 때도 반감기가 몇 번 지나? 2번 지난 거예요. 그럼 8에서부터 반감기가 2번 지나서 여기에 물질이 이만큼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또 다시 2분의 1까지도 물질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지.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궁금했던 게 뭐냐면, 가와 나에서 0에서 2T초 동안에 C의 평균 반응 속도 그리고 A의 평균 반응 속도의 비를 찾아주세요 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걸린 시간이 똑같지. 걸린 시간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반응이 진행되는 용기의 부피도 똑같아요. 그럼 결국 이 반응 속도라고 하는 애들은, 평균 반응 속도는 그 시간 동안에 A 또는 C가 얼마만큼 변했니?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지. 그러면 가를 보면 A가 8 있었는데요. 2 남았습니다. 6만큼 반응에 참여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나에서는 원래 8 있었는데요. 지금은 2분의 1 됐습니다. 7.5 반응했어. 따라서 12분의 15, 4분의 5가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바로 그 값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이 문제 자체는
막 그렇게 엄청 어렵다거나 뭐 계산이 복잡하다거나 시간이 걸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안 보였었던 것 같은데, 요것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네, 좀 기본적인 문항 중에 하나였다. 네, 이렇게 해서 10번도 한번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 볼게요. 다음은 약산 HA의 이온화 반응식과 25도씨에서의 이온화 상수이다 라고 해서 주어져 있어요. 그림 가는 1몰 농도 HA 50ml를 나는 거기에 물을 추가한 거를 그리고 나서 다시 NaOH를 첨가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거 11번도 사실은 좀 전형적인 문제지. 우리가 산염기 평형에서 많이 보아왔던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에서 HA가 1몰 농도 그리고 50ml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HA라고 하는 애들을 우리가 여기 얼마 넣어줬다? 0.05몰 넣어줬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약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은 그냥 이대로 존재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까지는 들어요. 자, 여기다 물을 추가했고요. 여기다 다시 NaOH를 첨가를 해서 이 비율이 2대3이 됐대.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A-는 원래 HA였는데 얘네들의 일부가 OH-랑 반응하면서 A-로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럼 다시 처음에 우리가 HA를 얼마만큼 넣어줬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네들이 다시 HA로 돌아가 주면 됐었어요. 그래서 총 HA는 5만큼 들어갔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바로 그 5가 0.05몰이었던 거였죠. 그럼 이때 넣어준 NaOH는 이만큼, 즉 0.02몰만큼 들어갔던 거. 근데 질량으로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곱하기 40 해서 질량으로까지 체크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는 0.8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니은 볼게요. HA분의 A-는 이것도 쌤이랑 진짜 정말 너무 많이 했어서 보는 순간 바로 체크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했었을 거야 아마. 쌤이랑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왔었냐면, 여기다 물을 추가하잖아? 그러면 이 평형이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은 늘어나고요, 양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분수값 자체는 커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왔다고. 그래서 니은은 바로 보자마자 판단을 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바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이야기를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여기에다가 하이드로늄 이온을 곱해줄게요. 그럼 이게 바로 KA가 되는 거였죠. 이 둘을 비교를 해본다면 똑같은 양의 HA를 사용을 했는데 물을 조금 사용했고요, 물을 많이 사용한 수용액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수용액의 농도가 더 작다라는 거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더 작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KA를 일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분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방향이 됐든 우리가 이미 많이 이야기를 해왔던 그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판단을 하는 데는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디귿도 마찬가지죠. 다에다가 HCl을 정말로 소량 넣을게 이런 의미잖아. 소량을 넣게 되면 A-가 수소이온과 결합을 하면서 다시 HA로 돌아갈 거고요. 따라서 이 양은 감소할 거고요. 그럼 HA 다시 그 양이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분수값의 비율이 다시 바뀌게 되겠지.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 답은 3번이요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는 문항. 11번은 좀 전형적인 문항이었다. 그래서 잘 해결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번인데요. 12번은 약간 뉘앙스가 쌤이 느꼈을 때는 그 작년 평가원 6구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출을 열심히 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고 많이 보아왔던 형태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문제 한번 같이 보자. 그림은 T도시에서 H2O Wg에 녹여가면서 몰랄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P 지점에서의 퍼센트 농도는 5Y%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쌤도 알아. 이거를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아무리 봤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딱 보잖아. 머리가 하얘져. 조금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쌤이랑 해설을 보고 나면 그래. 우리가 맨날 그 생각했던 그거네. 막 이렇게 느껴질 것 같긴, 그렇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쌤이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엔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이 똑같아요. H2O 용매의 양은 일정한데 용질의 질량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 정보가 어디에서도 나온다고? 몰랄농도에서도 나온다고. 몰랄농도의 정의가 용매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용매의 양이 일정하니까 결국 얘네들이 용질의 몰수 B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네. 아이고 고마워라. 자, 그러면 이 숫자를 그대로 가도 괜찮지만 약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비례의 관계로서 변화시켜 본다면 여기는 6대 5y예요. 들어가 있는 몰수비가 6대 5y라고, 용질의 몰수비가. 그럼 몰수비가 6대 5y니까 당연히 질량비도 어때야 돼? 6대 5y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36이래요. 6에다 6을 곱해서 36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는요. 5y에다 6을 곱해서 30y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P라고 하는 지점은 결국 들어가 있는 용질의 질량이 30y가 된 거야. 됐니? 근데 문제 읽어보자. 몇 퍼센트라고요? 5y%라고요. 100g당 용질이 5y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30y 넣었으니까 용액의 질량이 얼마가 돼야 돼? 그치, 용액의 질량이 600g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용액의 질량이 600g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30y에다가 물, W 얼마가 있어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던 건데, 그럼 이 값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라는 게 정확하게 숫자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렵지도 않게 제시가 되어 있어. 요거를, 이 숫자를 그대로 가져가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용매가 5,000g 있을 때 용질이 6몰, 즉 화학식량이 60이라고 했으니까 360g이 있어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용질이 36g 있습니다 라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우리 용매 얼마만큼 사용했다고? 500g 사용했다고. 물을 500g 사용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얘네들 30y라고 하는 게 얼마야? 이거를 100g 사용했다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 x는, 즉 30y는 100이요. 답은 4번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상 이렇게 보고 나면 계산이랄 게 없어. 계산이랄 게 없고요. 정말로 그냥 이 비율 잘 알고 있니? 농도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니?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 500 더하기 100? 이건 뭐 큰 계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12번 문항도 한 요 정도의 뉘앙스로서 좀 풀어갈 수 있는 문항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페이지 13번 문제 볼게요. 그림가는 T2 도시에서 고정장치로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는 실린더 속에 H2O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나는 H2O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였고, 상평형 문제가 나오는데 상평형 그림이 나왔다. 이거는 뭐 그냥 자료 해석만 바로바로 하면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항인 거죠. 기억 볼게요. 고정장치를 풀고 T1에서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정장치를 풀었다는 건 이제 외부의 압력이 1atm이 됐다. 1atm이 됐다. 그리고 온도는 T2 도시다. 이 물질은 무엇으로 존재하는 게 안정해? 액체로 존재하는 게 안정해 라고 하는 뜻. 니은 볼게요. 자, 고정장치를 풀고 기호 AA 도시에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안정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게 고체래요.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고정장치를 풀었으면 압력이 1기압이 됐죠. 그런데 이 물질이 고체로 존재한다는 건 온도가 여기 사이에 어딘가라는 거야. 어쨌든 T1보다는 A 도시가 더 낮은 온도를 나타내겠다. 그럼 니은은 맞는 복이라고요.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고정장치를 풀어요. 오케이. 자, 풀었어. 그리고 T2 도시에서 피스톤의 높이를
1.5H로 이렇게 쭉 당겨 놓고요. 다시 한번 고정장치로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했는데 그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H2O 기체의 질량은 이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일단 평형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는 뭐 확실하게 제시가 돼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액체의 증기압력은요.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온도가 일정하면 증기압력도 일정해요. 근데 그러면 지금 가의 상황이 됐든 이 고정장치를 풀어서 뭐 어쨌든 피스톤을 더 높인 상황이 됐든 증기압력은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증기압력은 똑같은데 기체의 부피가 더 늘어났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몰수는 어떻게 돼? 늘어나야죠. 그럼 기체의 몰수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기체의 질량도 증가하겠죠. 디귿이 그럼 당연히 틀린 말이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답은 니은 하나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당연한데 그냥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3번을 풀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번으로 넘어갈게요. 14번도 우리 쌤들은 어떻게 풀었을지가 약간 궁금하기는 한데 선생님은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매번 똑같이 연습했던 거 그 패턴을 다시 쓰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패턴이 뭐였냐면 일단 문제를 좀 읽어보면 표는 실린더, 가나, 다에 들어가 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압력이 PATM으로 다 일정해요 라고 나왔고요. 자, 나머지 자료를 봤더니 좀 마음에 안 들어. 어디가? 온도가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 우리 다 같이 마음 통했어. 일단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온도가 좀 제각각일 때 어떤 식으로 자료들을 보아왔는지 생각이 나나요? 어떤 식으로 이 자료들을 좀 맞춰왔냐면 그럼 온도를 일정하다면 이라고 가는 거야. 온도를 일정하게 맞춘다면 지금 외부의 압력도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를 변화시키면 그거에만 맞춰서 기체의 부피가 바뀔 거고요. 부피가 바뀌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밀도까지 한 번 더 변화시켜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온도를 T켈빈으로 일정하게 맞춥시다. 나를 보면 지금 3분의 2T니까 온도를 2분의 3배를 해줘야 돼요. 그럼 부피가 2분의 3배가 될 거고 그럼 밀도는 그거에 반비례하니까 3분의 2x가 되겠죠. 3분의 2배가 될 거예요. 달을 볼게요. 역시 T켈빈으로 맞춰주려면 온도를 3분의 2배를 해줘야 돼요. 그럼 부피가 3분의 2배가 됐다는 거고 밀도는 그거의 역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2분의 3배가 되겠습니다. 그럼 8의 2분의 3배니까 여기는 12. 네, 밀도비가 나왔죠. 그럼 밀도비가 나왔는데 우리는 얘네들의 질량비를 안다? 밀도, 질량, 그럼 마지막 하나 부피 찾을 수 있다. 가와 다의 질량비를 보면 질량비가 1대 7이에요. W 대 7W니까 1대 7. 근데 지금 밀도비가 몇이었냐면 3, 10이어서 1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부피비가 얼마야? 4대 7이 됐네. 즉 몰수비가 4대 7이라는 거네. A가 4만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W에서 4. 얘가 4 있다고 한다면 얘는 3 있는 거라고. 얘가 3 있는 거라고. 됐니? 그럼 얘도 나오겠네? 질량을 알아요. 1대 6이라고 하는 질량비를 알아요. 그리고 나서 부피비, 몰수비도 알거든요. 4대 3이래요. 4대 3이래요. 그러면 4분의 1대 2가 됐으니까 1대 8이 되겠다. 밀도비가 1대 8. 3, 그러니까 여기는 24. X가 얼마가 되어주면 돼? X는 36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요.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4번은 기체랑 관련돼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들, 아이디어들을 그냥 잘 활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있는 그런 문항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PV나 NRT에다 다 대입을 해서 또는 지금은 뭐 분자량과 뭐 밀도와의 관계를 사용하겠다 뭐 그런 친구들은 뭐 그런 식을 활용을 해서 그 식에다가 변수들을 다 대입을 해서 가는 방법도 있었고요. 아니면 우리가 좀 다루기 쉬운 형태로 최소한 변수 하나를 더 고정을 해보자.
그럼 지금은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온도까지 일정하게 맞춰주게 된다면 부피비가 바로 몰수비가 되겠네. 그럼 부피비와 밀도에 대한 관계까지도 찾아낼 수 있겠네. 그럼 나머지 정보도 다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흐름으로서 따라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14번도 기체에 관련된 문항이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볼게요. 15번은 화학 평형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역시 우리가 많이 공부해왔던 그런 문항의 형태였어서 이 문항 자체가 선생님 저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있더라고. 선생님 3페이지까지 하고 났더니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 그럴 수는 있어. 14번도 어쨌든 약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됐고 15번도 약간의 사고 과정을 거칠 거고요. 16번은 그래. 자, 조금 있다. 할 말이 좀 많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요 3페이지가 이번 시험에서는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았었나 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다시 15번으로 돌아와서 얘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주어져 있고요. 얘네들은 초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림 가는 T켈빈에서의 평형, 초기 상태가 아니라 T켈빈에서의 평형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나는 가에서 온도를 AT켈빈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얘들아 우리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어 하는 게 평형상수, 평형상수의 비율이 궁금하죠. 그리고 여기 온도 A라고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온 결과 비율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굳이 이렇게 몰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대값으로도 충분히 계산을 해낼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A라고 하는 것도 찾아내야 되는데 이미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상대적인 비율만 좀 비교를 해본다면 A도 찾을 수 있어. 상대값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특히 나 그림을 보면 A의 몰분율이라고 해서 A의 양이 상대값으로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편한 숫자를 잡았을지 모르겠는데 쌤은 약간 여기에서 3, 홀수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약간 마음에 안 들었어서 6으로 잡았습니다. 6. 네, A를 6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나중에 전체 기체의 양을 20으로만 맞춰주면 되지. 그리고 다시 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안에 A와 B가 같은 양이 들어가 있었어요. 평형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반응 계수가 같기 때문에 A와 B의 양은 항상 같아야만 해요. 그럼 A가 6 있다라고 잡았으면 B도 얼마 있는 거야? 6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전체 얼마 맞춰야 된다고? 20 맞춰야 돼? 그럼 C는 얼마 있어요? 8 있어요. 다 했다. 그리고 나서 좌우 반응식을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누구를 가지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A와 C의 합 또는 B와 C의 합은 항상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게 보였고요. 그럼 B와 C의 합은 항상 14가 돼야 되네. 근데 그 양이 똑같이 들어가 있다 라고 했네. 7, 그럼 7 들어가 있다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본 거야. 그러면 이제 가와 나를 또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어떤 게 좀 마음에 안 드냐면요. 온도가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까도 어떻게 했지? 온도가 달라졌다라고 하면 그냥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갔었죠. 그래, 온도가 일정하다면 둘 다 T켈빈이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면서 접근을 해볼게. 여기서 입자가 21만큼 있으면 부피가 7V래. 그럼 결국 전체 입자수를 3으로 나눠주면 그걸 지금 부피로 봐도 괜찮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만약에 T켈빈이었잖아요. 전체 기체가 20만큼 있었으니까 이거를 3으로 나눠주면 이게 부피가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대? 네, AT켈빈이 되면 6V가 된대요. 부피가 작아진대요. 온도가 낮아진 거죠. 압력은 같으니까 그리고 몰수도 지금 이 둘은 같으니까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비례해서 작아집니다. 그럼 부피가 6V가 되려면
여기에다가 20분의 18, 즉 10분의 9, 10분의 9를 해줘야 되는 거였고요. 그게 바로 네, 얘네들 절대 온도 B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10분의 9가 됐습니다 라는 거 일단 하나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K1, K2 비교해 주세요 였습니다. 우리 K 값을 찾는 방법도 많이 했었어. 우리 뒤쪽에서는 따로 적지 않을 거고요. 지금은 첫 문제니까 본다면 A분의 C 그리고 B 하나 더 남아있네? 그럼 부피 하나 살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다고. 그러면 A분의 C 1이야. B 7이죠. 부피도 7, V. 7로만 갈게요. 그럼 여기는 그냥 1이라고 가도 되겠네요. 여기로 가봅시다. A분의 B가 3분의 4예요. B 6이죠. 부피도 6이에요. 1이에요. 오케이. 끝났어. 그러면 K1 대 K2가 3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 거고, 자,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모두 다 계산을 해본다면 이게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K1 분의 K2 3, 2, 5. 그래서 답은 5분의 6,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괜찮았지? 그래서 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형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오면서 사용했던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활용이 됐었다. 이런 상대값에 대한 것도 활용이 됐고, 방금 전에 14번에서 했던 것처럼 온도가 달랐을 때 온도랑 기준 온도를 하나 잡아서 그걸로 접근을 하고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변화시키자 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녹아 있었던 문항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K값 계산 자체도 어렵지 않았어서 정말로 그냥 얘들아 공부한 거 잘 적용할 수 있지, 활용할 수 있지, 약간의 응용을 할 수 있지, 그런 걸 물어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망의 16번입니다. 요 16번은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쌤이 총평에서도 이야기는 했었는데 이 문제를 못 풀지는 않거든 우리가. 낯설어. 어디에서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 길이 보이지 않아. 이런 문항이 아니라고. 다 할 수 있는 문항인데 시간을 좀 잡아먹었을 거다. 그럼 16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 화학 반응식 주어져 있고요. 네, 반응 속도식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표는 부피가 같은 두 개의 강철 용기에 물질의 종류와 양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시킨 실험 가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나의 온도는 각각 T1, T2 켈빈으로 일정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막 정보들이 나옵니다. 나에서 T2에서 T가 2분일 때 B의 질량, 그리고 가에서 1분일 때 그리고 A의 질량, 이게 3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 그리고 나서 저기 아래로 또 내려가잖아요. X 구해주시고요. 가 3분에서의 B의 질량, 나 4분에서의 C의 질량,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차근차근 가봅시다. 일단 제일 처음에 상태를 본다면 전체 기체분의 B가 9대 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전체 기체 중에 C가 5대 1의 비율로 존재해. 근데 쌤은 어떻게 잡을까 숫자를 생각을 하다가 9, 5 최소 배수 45로 잡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체 기체 양이 45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N은 15가 있었네 라고 잡을 수 있겠네. 그럼 여기는 얼마 있는 거야? 30 있었습니다 라고 갔고요. 아유, 고맙게도 딱 정확히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얘는 45 중에 5만큼 있습니다 였으니까 A는 40만큼 있는 거고, 여기는 30 중에 1, 30 중에 네, 6. 네, 6만큼 있는 거니까 A는 24만큼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요런 반응 속도에 대한 문항을 풀 때, 반감기에 대한 문항을 풀 때 규칙성이 좀 잘 보인다면 그걸로 가면 좀 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반감기 지났을 때 이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살펴봤거든요. 근데 다만 그렇게 변할 때 우리 요거 하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자고. A가 2 감소할 때 B 플러스 C는 2 감소할 때 3만큼 생성이 될 거고, 그럼 전체 기체량은 1만큼 증가합니다. 그냥 요 정도의 관계?
저 화학 반응식의 계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만 가지고 이제 좀 적어 볼게요. 가를 봅시다. 가를 보면 여기 아래쪽에다 적을게. 가. 원래는 45분의 5만큼 있었어요. 그냥 반감기가 한번 지났다고 해보자. 반감기가 한번 지나면요, A가 20 반응하는 거고, 그럼 전체 기체량은 10만큼 증가하겠네요. 55가 되겠네요. 그럼 전체 기체가 10만큼 증가했으면 B 플러스 C는 30만큼 증가하겠네요. 그럼 35가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반감기로 가자. 여기서 10 증가했으니까 이번에 5 증가하겠지? 60이에요. 여기서 30 증가했으니까 이번에 15 증가하겠죠? 50이에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5 증가했으니까 2.5 증가할 거고요. 62.5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2.5 증가했으니까 7.5 증가해야 되겠지? 57.5야. 근데 여기까지 적으면 보였다? 어떤 게? 이게 25분의 23이구나. 여기구나. 주어져 있는 문항은 가는 1분이 바로 반감기였구나 라는 거 찾는 거고, 그럼 2분일 때는 반감기가 2번 지났어요. 60분의 50, 6분의 5다. 이거를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나라고 하는 애를 볼게요. 나라고 하는 애들을 보면 일단 반감기가 한 번 지나잖아. A는 12 반응하는 거고, 전체 기체량은 그럼 6만큼 증가해서 36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6 증가했으니까 B 플러스 C는 그거의 3배, 18 증가할 거고, 18 증가하면 24가 된다? 나왔다. 3분의 2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감기가 2분이었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도 체크를 해보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처음에 주어져 있던 다시 이 정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 가와 나의 질량이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는데요. 1분일 때 A가 얼마만큼 있냐면 1분이다 라고 하면 반감기가 한 번 지나서 A가 20 있는 상태입니다. A가 20. 그럼 나에서 B는 얼마만큼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반감기가 한 번 지났죠? A가 12 반응했고요. B는 12만큼 생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정리를 하게 된다면 4분의 5로 3분의 5다. 네, 3분의 5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건 몰수비 3대 5. 질량을 찾고 싶으면 여기에다 얼마를 곱해주면 돼? 질량이 3이 되게 하려면 5분의 여기는 9가 되면 되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분자량 B가 되는 거지. 그럼 분자량 B, A와 B가 9대 5라는 거야. 그럼 A가 9라고 한다면 그거 두 개 18만큼 반응했을 때 B 5, 두 개 반응해야 되니까 10만큼 반응하는 거고, C가 하나, 8만큼의 질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의 분자량은 8이에요 라는 것까지도 여기에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 그것만 마저 찾으면 됩니다. 일단 X는 찾았어요. 6분의 5라는 거. 그럼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거, 가에서 T가 3분일 때 B의 질량이었고, 나에서 T가 4분일 때 C의 질량은 이거를 찾아볼게요. 일단 얘네부터 가보자. 3분일 때다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그 중에서도 B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쌤은 어떻게 갔냐면 일단 화학 반응식을 봤다? A가 2개 사라지면 B가 2개 생성이 되네? A 플러스 B의 양은 항상 일정합니다. A 플러스 B를 처음에 우리가 45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A 플러스 B의 양은 항상 45가 돼야만 해요. 그런데 전체 중에서도 B 플러스 C를 빼주고 나면 A가 얼마가 있는 거냐면 A가 5가 있는 거거든. 그럼 전체 A 플러스 B가 45인데 그 중에서도 A가 5만큼 있다고 했으니까 B는 40만큼 있습니다 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에서 C의 양은 C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4분일 때니까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난 바로 이 순간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전체 기체 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6 증가했으니까 3 추가 증가해서 39가 될 거고요. 여기서 3 증가했으니까 여기서는 9가 증가해서 33이 되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됐니?
그런데 그럼 전체 기체 양이 39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까 전에 A 플러스 B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했잖아.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처음에 A가 24만큼 넣어줬으니까 여기에서도 A 플러스 B는 24라고. 그럼 C는 얼마예요? 15죠. 39에서 24를 빼서 15. 이게 바로 C의 양이 되는 거예요. C의 양 15. 몰수비. 근데 이걸 어떻게 하자? 질량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에다 분자량을 곱하자. B의 분자량을 5라고 이야기를 하고 C의 분자량을 8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으니까요. 5, 3. 그리고 5분의 3에다가 마지막으로 X 6분의 5까지 곱해주게 된다면 2분의 1. 답은 1번이요. 라고 찾아지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항을 쭉 쌤이랑 보면서 참 호흡이 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뭐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 갑자기 뭐 요상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온 건 없었단 말이야. 반감기 문항이야. 1차 반응이야. 그럼 반감기를 생각해야 돼. 처음에 어떤 양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바로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냥 반감기 이거 찾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이때 A, B, C의 분자량을 체크해 볼래? 라고 하는 과정이 제시가 돼 있었고요. 그럼 A, B, C의 분자량을 체크를 해야 됐죠. 그리고 나서 자 새로운 지점을 또 알려줄게. 여기에서 B와 C의 질량을 한번 체크를 해볼래? 그럼 그 새로운 지점에서 얘네들이 각각 몇 몰씩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자량을 또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에 B가 얼마만큼 있고요, C가 얼마만큼 있어요를 하나하나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몇 개야 이렇게 개수를 따지다 보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A와 B의 반응 계수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A 플러스 B는 항상 일정하네. 그럼 전체 중에서 이거를 빼면 C야. 막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조금 활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우리가 막 이렇게 필기를 한 것 자체는 그냥 규칙성을 찾기 위한 정리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알아. 이거는 시험이 다 끝나고 우리가 다시 여유 있게 이 문항을 분석을 했을 때에 대한 소감이라는 걸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봤을 땐 많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항인 것 같고요. 네, 16번 잘 해결한 친구들 정말로 기특하고 혹시 약간 실수를 했었다 해도 약간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이 애쓴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은 이제 16번에 비해서 힘이 쭉 빠져. 후 가면 힘이 빠져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에요. 다음은 T켈빈에서 C3H4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그림은 초기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문제를 조금 더 읽었더니 완전 연소시킨 다음에 꼭지를 열고 온도를 또 낮췄어요. 5분의 4 T켈빈으로. 이제 이런 건 우린 낯설지 않아. 막 당황하지 않아. 온도를 그냥 T켈빈으로 맞춰서 가다가 나중에 온도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엔 강철 용기에서 반응을 진행을 시켰으니까 나중에 온도만 바꿔서 압력만 좀 조절을 해주면 돼요. 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C3H4와 O2의 분자량은 각각 40, 32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분자량 B가 5대 4입니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질량 B가 5대 28인데 분자량 B가 5대 4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몰수비는 1대 7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화학 반응식을 보면 5개 사라지면 5개 생성되지. 전체 몰수 변화 없어요. 그럼 반응이 다 진행이 됐을 때 이 안에 있는 전체 물질의 양은 8이라고. 8. 근데 그 중에서도 얘가 1만큼이 모두 다 한계 반응으로 먼저 사용됐으니까 H2O는 2만큼 생성되겠네? 몰 분율이 4분의 1이네? 이게 제일 먼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X였죠. 그 다음에 P1 그리고 P2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온도가 일정할 때는 PV는 몰수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 관계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P1, P2에 대해서 정확한 값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값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8이 있어요. 부피가 4예요. 그러면 압력이 2다라고 해서 PV는 8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꼭지도 열었어요. 만약에 온도가 그대로 T켈빈이었다면 전체 기체의 양은 8 중에 물 2 뺀 6이 될 거고 6. 걔네들이 6리터 안에 펼쳐져 있으니까 1. 이게 P2가 돼야 하는데,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온도가 5분의 4로 5분의 4T가 됐습니다. 온도가 5분의 4배 됐으니까 압력이 5분의 4배가 되겠죠. 이게 P2가 되는 거예요. 다 했네. 자, 그렇다면 X는 4분의 1이야. P2분의 P1, 그런데 P1이 2라고 했으니까 P2로 나눠주세요. 그럼 4분의 5. 이렇게 해서 2 정리해주고 나면 8분의 5.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이네. 5번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17번은 좀 수월하게 그래. 아이고야, 우리가 16번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17번 잘 넘어와 줬으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까지 넘어왔고 이제 18번으로 가볼게요. 쌤은 개인적으로는 요 18번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산염기에 대한 문항들을 봤는데 거기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것 잘 조합한 문항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잘 조합했다라는 건 우리가 시험장에서 시간이 좀 걸렸겠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었다는 거죠. 풀기가 약간 뭐 그렇게 쭉쭉쭉 풀리진 않았을 수도 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도씨에서 약염기 XY에다가 HCl을 가하면서 평형 상태에서 pH에 따른 요것 또는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P에서 이 지점에서 OH의 양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몰농도이고요. 그리고 25도씨에서 XH와 YH의 이온화 상수는 각각 A와 B입니다. X 찾아주고요. 그리고 A, B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 나왔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가볼게요.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거 접근하기 좀 수월한 애들부터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요 점들은 이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쌤이 그냥 편의상 PQR이라고 3개의 지점을 잡겠습니다. P와 Q를 보면 같은 염기지. 그럼 얘네들은 KB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KB라고 하는 애들을 생각을 해보자. B 대 Q. 이 말은 X분의 XH 플러스에다가 여기에다 OH를 곱해준 값. OH의 농도들을 같이 곱해준 값이 그게 KB가 되는 거고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 OH-의 농도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요. P 지점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농도예요. 그럼 Q는 pH가 9라고 했으니까 POH는 5가 될 거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몰농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1대 2야. 그래서 OH-의 농도비가 1대 2라니까 그럼 나머지 얘네들의 비율은 얼마가 되면 돼? 2대 1이 되어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하나 찾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오케이 이 비율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각각이 얼마 있는지는 알 수가 있나?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와 있었던 거지. 얘들 우리는 일정량의 X를 준비했고 거기에다 HCl을 조금씩 첨가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용액 속에 존재하는 X 플러스 XH는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 중에서도 일부만 얘네로 바뀌어가는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 이 두 지점에 이 숫자들의 분모를 일정하게 맞추려고 이게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일정하게 맞춰보면 15분의 24x가 되는 거고 여기는 15분의 20x가 되겠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일정하게 맞췄잖아. 그럼 나머지 얘네들이 중요해요. x의 비율이 5대 6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그럼 X의 비율이 5대 6입니다 라고 했으니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알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5 곱해주고 여기에다 6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5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찾았습니다. 그러면 다 한 거야. 자, 그러면 다 한 거야. 아까 전에도 얘기했어요. 요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가자. 만약에 이거는 여러분이 뭐 어떤 숫자를 잡든 상관이 없는데요. 쌤은 얘네들 x를 5k 존재하고요. 여기선 6k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xh를 5대 3이라고 했으니까 5 존재하고 3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지금 스케일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둘의 합들이 각각 같아야 됩니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k는 2야 라는 것도 찾아냈어요. 그럼 k가 2라는 거를 찾아냈으면 결국 어떤 말이냐면 여기에서 10 존재하고요. 5 존재해요. 전체가 15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x가 10만큼 존재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x였으니까.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옵시다. 여기서 3분의 4x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실제로 다 계산을 해본 결과가 얼마였냐면 15분의 10입니다. 즉 3분의 2예요 라고 하는 걸 찾아냈네. x가 얼마야? x가 2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걸 찾아요. x는 2분의 1입니다 라는 걸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와 b에 대해서만 찾으면 되죠. a와 b를 찾아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무 지점이나 잡는 건데 Q와 R, 쌤은 요 두 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X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5분의 4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11분의 10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산의 이온화 상수를 계산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는 XH 플러스 그리고 X 그리고 나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된다고. 짝산과 짝염기의 비율에다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얘네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찾았네. 자, X 볼래요? 5분의 4라고 했죠. 그럼 전체 5 중에서도 X는 4만큼만 존재하고요. 그럼 나머지 XH 플러스는 1만큼 존재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비율이 4라는 소리예요. Y로 가볼까요? 11분의 10이죠. 그럼 원래 Y 플러스 YH가 11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Y는 10만큼 있습니다. 그럼 YH가 1만큼 있고요. 나머지가 10이 있으니까 그 비율이 10이에요. 2대 5예요. 거기에다가 pH가 1 차이가 나.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10배 차이 나요. 여기 11 이렇게 차이 나요 라고 얘기해 준다면 결국 이 비율은 4대 1입니다 라는 것도 체크.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 다 찾았네. x는 2분의 1이고요. a, b 비율까지 찾았어요. 그래서 답은 2, 4번 이렇게 체크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얘네들도 약간 찾아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우리가 OH-의 농도를 찾았고요. 그리고 X, 그리고 XH의 비율이 2대 1입니다 라는 거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 비율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X가 몇 대 몇의 비율로 존재하겠니? 5대 6의 비율로 존재해? 그러면 XH는 5대 3의 비율로 존재할 거야. 근데 이때 존재하고 있는 이 둘의 값은 일정해야 되니까 K는 2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5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X는 10만큼 있을 거야. X. 그래서 스몰 x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x와 y의 이온화 상수 얘네들을 찾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형태를 활용을 하기로 하는 거죠. 약산과 그 짝염기의 비율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스몰 x를 찾았으니까 전체 양과 그 중에서도 염기들이 몇 대 몇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8번도 16번과 같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호흡이 짧지는 않았다. 호흡이 좀 짧지는 않았고 그래서 많이 애썼다. 네,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까지 왔고요. 이렇게 간다면 이제 19번과 20번은요, 오히려 좀 수월하게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항들이었어요. 19번 볼게요. 정보들 제시가 돼 있죠. 그림은 서로 다른 온도 T1, T2에서 강철 용기 가다의 초기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표는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전체 분의 C의 부분 압력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2T일 때 C의 질량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뭐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가보자. 어차피 부피가 일정하니까 압력비가 바로 몰수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잡을지를 모르겠는데 쌤은 여기에서 실은 6으로 잡았어요. 그럼 처음에 A만 있었는데 BC가 만들어졌네? 근데 반응 개수비가 4대 1이네? 여기 이렇게 되겠다. C가 6 있다고 했으면 전체 기체의 양이 34가 돼야 되는데 이미 30이니까 여기는 4만큼. 그러면 얘들아, C가 6 만들어지려면 A가 12 반응했어야 되잖아. 원래 A가 얼마 있었다는 소리가 돼요? 16이 됐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로 다시 와서 D는 A의 양의 절반이니까 8만큼 있었고 E는 아직 몰라, 이런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저 볼게요. 나로 왔는데 나에서 똑같은 2T일 때 C의 질량이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나에서는 이거의 절반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3만큼 들어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기체량은 21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보면요, C가 3만큼 만들어지려면 D는 6만큼 반응했어야 돼서 D는 2 남아있어요. 그러면 전체 기체량이 21이 되려면 얘가 16이 돼야 되는데, 반응 개수를 다시 보세요. C가 3 만들어지면 E는 6만큼 만들어집니다. 그럼 원래 얼마만큼 있었다? 이 안에 10만큼이 들어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결과까지도 얻어낼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 여기로 다시 와볼게요. D는 원래 8 있었어. 근데 지금은 2 남았네. 반감기가 몇 번 지났어? 2번 지났어요. 그러면 반감기가 한 번 지났을 때 C는 얼마만큼 만들어졌냐면 C는 지금 3 만들어졌으니까 2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 만들어졌겠네? 네, 2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반응식의 의미, 개수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2개 사라지면 3개 생성이 돼. 네, 그래서 C가 2만큼 생성이 됐다고 한다면 전체 기체량은 2만큼 증가해서 전체 기체량은 20, 따라서 X는 10분의 1입니다 라는 것. 그럼 이제 마지막 가에서 3T일 때 B의 양, 나에서 T일 때 E의 양 찾아주면 되겠죠. 가에서 3T B, 나에서 T E 찾자. 여기에요. 자, C가 2만큼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럼 E는 네, 그거의 2배 4만큼 만들어졌고 원래 10만큼 있었으니까 14예요. 가에서 3T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거 보면 처음에 A가 16 있었거든. 여기서 4 남았다네. 반감기가 2번 지났어. 반감기가 2번 지났어요. 반감기가 T예요. 자, 한 번 더 지나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B가 자, B 여기에서 볼게요. 자, A가 원래 4 있었는데요.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니까 2만큼 사라지죠. 2 사라지면 B는 그거의 2배니까 4만큼 생성이 될 거고요. 그럼 28이 됩니다. 2가 되겠다. 비율은 2고요. 요 값은 2가 되는 거고 X 찾아주세요. 10분의 1이었으니까 네, 5분의 1. 답은 5번. 이렇게 체크. 20번도 마찬가지예요. 20번도 우리가 많이 풀어왔어요. 진짜 정말 많이 풀어왔던 그 패턴이었어서 쌤도 뭐 이거 계산을 할 때 한 줄? 뭐 2줄 정도밖에 적은 게 없어. 같이 보자.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림은 T켈빈에서 실린더 가에 A가 들어가 있는 걸, 나는 B가 들어가 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이 되게 재밌는데 얘들아, 반응이 진행되어서 평형에 도달했는데 AA 같고요, BB 같대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A 같고요, BB 같대요. 그러면 부피도 어때? 똑같아야지. 왜? 우리가 K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하기로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AA 같고 BB 같으면 당연히 부피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선 부피가 이미 20L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부피가 20L로 고정돼야 된다고요. 고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피스톤이 움직여서 20L를 만족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와 B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30L일 때 6몰이에요. 그럼 20L일 때는 4몰 존재하는 거죠. 4몰 존재하려면 2몰, 2몰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 4몰 빠져서 A 2몰 생성이 되면 돼요. 또는 얘들아,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 B가 6몰 있잖아. 모두 다 A로 가봐요. A 몇 몰 있는 거야? A 3몰 있는 거야. A 15L에 3몰 있는 거와 30L에 B 6몰 있는 게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였던 거지. 그래서 A 3몰로부터 1몰 사라져서 2몰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평형 상태에 대한 결과를 찾았고요. 그러면 K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A분의 B 1이에요. 자, 그런데 B의 몰롱도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K 값은 찾았습니다. 평형 상태에서 고정장치를 풀고 가해 부피를 10L로 고정시킨 후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했어요. 그때 B의 농도는? 얘들아 이거 봐라. 10L가 됐어요. 그럼 A분의 B 제곱은 1이 돼야 돼요. 여기로 올게요. A가 원래는 3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사라졌다고 하자. 그래서 B가 2K만큼 생성이 됐다고 하면 그거의 제곱이니까 4K 제곱을 해줘야지. 그게 1이어야 된다고. 그럼 4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 돼야 되고 정말로 이거 정도는 간단하니까 그럼 K가 4분의 3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라진 양이니까 네, B의 양은 그거의 2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B는 2분의 3몰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몰농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부피로 나눠주면 돼요. 10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X는 20분의 3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필 내려놔도 돼 얘들아. Y는 눈으로 봐야 돼. 자, Y 평형 상태에서 나의 A를 3몰을 추가를 할게. 그래서 도달한 평형은 10분의 1이지. 10분의 1 몰농도. 여기서 이미 찾았잖아. 쌤 그게 왜 똑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 안 돼. 이거를 쌤이 수특에서도 몇 번을 수능 완성에서도 막 설명하고 수특에서도 설명하고 이랬었거든. 이거 봐봐.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봐도 된다고 했지. A 3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15L예요.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거나 30L에 B 6몰이 있어서 도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A 3몰을 추가할 거예요 이거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A 6몰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A가 6몰이 됐으니까 A가 30L가 됐네? A의 몰롱도는 똑같네? 처음에 넣어준 농도가 똑같네? 그럼 평형에 도달했을 때 B의 농도도 똑같아야지. B의 농도가 얼마라고? 10분의 1이라고. 그럼 다 했다. Y가 10분의 1이야. 자,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Y분의 X. Y분의 X예요 라고 했으니까 2분의 3 해주면 되고 여기에다 A의 역수를 곱해주세요. 10 곱해주세요. 그러면 15 답은 1번. 이렇게 해서 20번 답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쌤이랑 20번 문제까지 쭉 다 풀어봤어요. 근데 쌤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20번 문제는 오히려 수월하죠. 19번 문제도 수월해요. 근데 우리한테 시간이 좀 필요했던 문제는 16번과 18번 문항이었을 거다. 이만큼의 길은 보이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어디로 찾아가야 하지? 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을 거고 이 정보도 찾아야 되네, 이 정보도 찾아야 되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하는 막 그 마음이 있었을 거다라는 걸 선생님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번까지 여기까지 정말 수능의 제일 마지막 교시 마지막 시간까지 문제를 풀어왔다는 건 여러분 진짜 잘한 거야. 쌤이 항상 얘기해 왔어. 얘들아, 인강으로 이만큼 공부하기 쉽지 않아. 정말로 잘했어. 이것도 잘했지만요. 여러분 그 끝을 잘 맺음까지 잘 해냈다라는 거 너무너무 잘했다. 고생했다.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시 이 문제를 다음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쌤 총평 아직 안 본 친구들이 있었으면 총평도 봤으면 좋겠어요. 쌤이 총평에서도
우리가 이 시험지를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다라고 했냐면 기본기를 열심히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었을 거란 말이야. 바로 그게 느껴졌을 겁니다. 우리가 개념 공부했었던 거, 식 공부했었던 거, 농도, 정의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했던 것들, 그리고 머리 아프게 공부했었던 애들이 정말로 잘 녹아나 있는 시험지니까요. 혹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다 꼭 요 시험지 쌤과 해설에서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 잘 짚었으니까 그 내용들 집중적으로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우리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